Round 3.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요.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이거 때문에 언짢은 사람들 많은데 13일 날 발표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42.2, 국민의 지지율이 40.8이에요. 네. 민주당은 전주보다 3%가 주저앉았고 국힘은 무려 6.4%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을 때 민주당 반응은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한 고발해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도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랬는데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무려 29%, 중앙일보 조사와 경향신문 조사에서도 각각 28%가 부정선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여론조사 반응이 있었고요. 탄핵 반대 여론도 30% 넘었죠. 자, 이런 와중에 또 몇 군데 보면 한국갤럽이 1월 7일부터 9일까지 발표한 그 상황에서도요. 탄핵에 대한 찬성 64, 반대가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 7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요. 탄핵 찬성이 줄었어요. 64, 반대가 32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이 아주 신나하고 국민의힘이 아싸가우리 할 만한 이런 수치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 그리고 우리 국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봐야 돼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치나 인생이나 복잡계다. 지금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분들이 아싸 가오리 했다가는 진짜 가오리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가오리.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건 국민의힘 분들이 몇몇 합리적인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경계하는 게 뭐냐면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기기 대망 전략으로 갔는데 지지율이 올랐네? 오케이 계속 이렇게 가. 그랬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오버하면 죽는다. 네, 왜냐면은 지금 첫 번째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읽는데 그러니까 갤럽이나 MBS 리얼미터 정도만 저는 참조를 해요. 네. 그런데 갤럽 조사가 이제 나름 보수적이에요. 갤럽 보수에 좀 더 가깝게 잘 나오는 하우스펙트가 그쪽으로 약간 있는 여론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식 자체가 근데 뭐냐면 전화 면접으로 하는데 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체포라는 진짜 수십 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대단히 큰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보수층이 좀 적극적으로 왔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건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죠. 지지층이 결집해서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는 갤럽 조사나 MBS 조사는 보통 15% 내외 응답률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죠. 15%만 하는 건데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자꾸 이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 표본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여론조사가 안 맞는 거예요. 선거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여론조사가 우리 피 뽑듯이 전체 여론의 한 샘플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들어갔다.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인데 대부분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스파이크 빡 쳤을 때 딱 지금 뽑아낸 그렇죠. 거예요?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 지지층이 인력 효과를 해요. 만유인력 끌어들여 주변에. 이쪽이 대세론이야. 그러면서 주변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런 게 작용하는 게 보통 있어서 사람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데 결집이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이렇게 결집이 되면 이번 건은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미친 짓을 한 명확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똘똘 뭉치면 저기도 똘똘 뭉치게 돼요. 훨씬 더. 청력도 작용하는 거지. 여론조사에. 저는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지지층 결집에서 올라가겠지만 응답률이 70%가 넘는 대선 국면이다.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중도층에서 약간 줄어요. 약간 준데 70대 24로 탄핵 찬성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층만 결집한 거다. 실제 전화 응답을 받은 사람도 갤럽 조사에서 지난 4주 전쯤 했을 때는 그때가 했던데 그거는 약 270명 정도예요. 1000명 중에 27%가 나는 보수층이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3%가 넘습니다. 보수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은 거야. 그게 반영된 거다. 그래서 이게 대세는 아니고 약간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여기서 지층을 모아놓고 이분들이 국민의힘 분들이 전략을 잘 써서 갑자기 중도 쪽으로 쏙 들어가면 이분들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한데 조심은 해야 된다. 그 정도. 네. 이게 이제 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한계 실링은 명확하지만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포인트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결집. 결집에 아까 제가 말한 청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네, 거는 네, 그게 네, 한 포인트가 더 있는 거예요. 음. 인력도 있지만 청력도 있다. 그러니까 네. 실링도 한계도 분명하지만 한계도 다 분명하다. 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아, 얘기하다 세 까먹었네. 개 포인트라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 계속 세 개 포인트를 다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 세 개로 정리했었는데. 뭐 좋아요. 아이가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 갑자기 여기서 치매졌는데 준비해 온 건데 이거. 근데 지금 맨 마지막 얘기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몇 명 가지고 여론조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저쪽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지만 네. 실제 대선, 실제 온 그럼요. 국민이 다 나서는 최고의 여론조사인 선거 국면이 됐을 때 어느 정신 나간 국민들이 얼마나 과연 몇 명이나 저쪽을 다 지지하고 그렇죠.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한 30%? 네. 저는 약간 과대 표집된 걸 감안하면 한 20에서 25%라고 보는데 네, 아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아니 나는 저기 뭐야 그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 한남동의 체포 저지 집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저는 늘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믿거든요. 그래요. 정규 이렇게 나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런지 안 믿겨 그런 게 잘. 이런 곡선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 요 끄트머리들은 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딱 요 정도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극우층 얘가 극우층이라고 보면 극우층의 곡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높아 여기가 많아. 원래 정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국민의힘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또 선동하니까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냐? 원래 한 1%, 그럼 그 작전이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성공했죠. 1%, 2%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20%가 있는 게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는 조중동에서도 네. 야 이런 여론조사에 니네 넘어가면 안 돼라고 계속 지금 뜯어 말리는데도 아까 우리 박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와 이러고 지금 아싸가오리 이러면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너도 나도 막 몰려가질 않나. 또 뭐더라 뭐 나도 고발해라 뭐 이런 걸 또 그렇죠. 해가면서 나도 내란죄로 고발해라. 또 뭐 그런 캠페인어 분들이 통계적으로 인구 5,200만 정도 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네. 중국증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떨어지겠죠. 어쨌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게 맞는데 이 숫자가 너무 큰 거야 지금. 그럼 이걸 누가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냐? 첫째 대통령, 둘째 여당 의원들이 공급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탄핵 심판이 라고 공급했기 때문에 이 비정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참담한 거죠. 왜냐면 이 멀쩡한 나라에서 물론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총 들고 비상계엄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뭐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건 그냥 그 사람 보고 계속 대통령 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두둔하는 사람이 20%가 넘어. 그걸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통령이 어차피 같이 죽어가니까 뭐 그렇다 쳐도 국민 여당이 선을 안 긋고 거기에 같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동조를 해.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싫다.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탄핵은 일단 받아들이고 난 그래도 이재명은 싫어. 그 얘기는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정치적 주장이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 지금 한남동에 이렇게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체포를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치 뿌리는 일인데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탄핵 반대 이 여론하고 이렇게 맞물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또 보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에 그 헌재나 혹은 뭐 여러 수사나 이런 데 좀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헌법재판관들이 나름 상식 있는 분들이어서
결코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래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나치 독일 있죠. 네. 그냥 다수결의 원리에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잘했던 나치가 많은 당시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지 맘대로 하다가 2차 세계대를 일으켰잖아요. 누군가 현인들이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전후 독일에서 만들어진 네. 헌법재판소예요. 네. 그래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현명한 분들이 특별다수제에 의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조직.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게 원래 태생적 이유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분들 생각이 맞나? 이렇게 갈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상식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가죠. 우리 지금도 또 70%는 그렇게 안 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요. 여론조사 중에서 뭐 굳이 딱 집어가지고 갤럽, 그다음에 MBS, 예.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 2m 정도. 정도. 근데 앞에 두 개는 사실은 전화 면접, 그렇죠.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저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리얼미터는 ARS 여론조사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대 협회가 ARS와 전화 면접 두 개로 조금 이제 나눠져 있는데 ARS와 관련한 뭐 흔히 말하는 착시 효과 있죠.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짚더라고요. 일단 면접 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낮다. 많이 차이 나나요? 예. 많이 차이 나요. 그다음에 보통 ARS는 평균이 응답률이 4.5%예요. 4.5. 우리가 이제 4.5라고 그러면 100명 중에 4.5명이 대답하는구나 생각하지만 네. 아니에요. 아. 전화를 시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전화를 일단 시도가 해서 걸린 사람 요게 일단 요 중에 4.5라는 거예요. 근데 시도했는데 아예 통화가 안 받고 이런 사람 다 빠져요. 받았는데 그냥 끊고 이런 사람들에서 4.5라는 거지. 근데 진행 중에 끊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작위로 한 거에 끝까지 응답한 사람은 4.5. 전체에 4.5. 100명 전화했으면 내 4.5명은 그냥 끝까지 다 받았다가 들었어. 그렇죠. 받았다가 그냥 끊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 면접은 보통 얼마야? 15%예요. 15%. 네. 한 4배 차이가 났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전화 면접도 사실은 정확치는 않지만 제일 좋은 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어떤 패널을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사실 구축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하는 게 여론조사의 제일 맞죠. 그렇게 하는 데는 없나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물론 사실은 매번 전화하기 힘드니까 그 기관 따라서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일단 해놔요. 왜냐면 어떤 때는 전화 안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예 딱 지정해서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저는 뭐 이게 부정확하긴 한데 네. 아예 패널을 뭐 수십만 명 이렇게 구축하거나 또는 10만 명도 아니고 구축해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ARS 여론조사의 세 가지 착시 효과. 첫 번째는 응답률이에요.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적극 지지층. 아까 얘기했던 결집. 적극 지지층 의견이 과다 반영된다. 그렇죠. 그게 고관여층의 과다 반영이 훨씬 높죠. 이유가 뭐죠? 일단 전화가 사람이 걸면 누군데 저희 뭐 갤럽인데요 여론조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끊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쁩니다. 그러면 저 죄송한데 잠깐만 하면 되게 전화 면접 그래도 이 면접 조사원들이 스킬을 발휘해서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ALS는 누가 더는데 나 귀찮은데 이거 기계가 감히 나한테 전화해서 내 의견을 궁금해? 끊잖아요. 그래서 응답률이 낮고 그럼 여기에서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냐? 적극 지지층이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려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지역 성별 거짓으로 지정해서 해도 걸러낼 수가 없다. 걸려졌어요. 박용진이 받았어. 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그렇죠. 이렇게 눌러도 할 말이 없다. 면접 조사원 같은 건 바로 알죠. 알죠. 근데 딱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대 중성인데요. 좀 20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ALS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도입되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응답자가 이 응답을 거짓으로 해내도 그렇죠. ARS는 걸러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적어도 성별, 그렇죠. 연령 정도는 추론할 수 있고 거짓말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노안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지지층의 ALS는 적극지지층이 받아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했던 뭐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이 의뢰한 데 같은 경우는 하우스 팩트가 좀 우파가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진보층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우파 중에서 진보층이라고 대답하면서 네. 기계로 성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해놓고 탄핵 반대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RS 여론조사가 일정하게 부정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훅훅 이렇게 적극 지지층에 의해서 과대하게 좀 표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죠. 일정한 흐름은 저쪽이 결집하는구나라고 하는 흐름은 알 수 있다. 그래서 ARS가 부정확하다라는 얘기만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ARS는 그러니까 고관여층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 국면은 일정하게 적극 지지층, 그다음에 그 위기에 몰려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것 갤럽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ARS 조사만의 특징은 아니고 또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ARS로 여론조사했는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민주당한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비과학적 태도보다는 지금은 어떤 여론조사의 뭐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져내야 될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박용진 TV 구독자들, 박용진 TV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시점에 이걸 유의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빨리 하시라고요. 그렇게 좀 좋은 말씀 하나 남기셔야지.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려면 고관여층, 예를 들어서 고관여층의 의사도 중요한 건 ARS로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는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니까 선거 국면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선은 보통 투표율이 70%가 넘거든요. 이거는 ARS로는 파악을 못하죠. 대부분이 투표를 하니까. 총선은 60몇 %예요. 그 정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대선 국면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ARS보다는 전화면접 조사를 좀 더 봐야 되고 그러면 봐야 된다고. 앞서 지지층 결집이 갤럽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그걸 확인된 거지. 세 개를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아주 심플하게 지지층 결집 하나. 이건 정치적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결집해서 더 커지냐 한계가 분명하다. 한계가 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다만 이 결집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이쪽이 대세인가 보네 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는 해야 된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자, 우리 박 실장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고요. 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런 흐름들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것. 첫 번째, 민주당. 민주당은 야당이죠. 그러니까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지금 국면은 매우 독특한 국면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면서도 책임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지르고만 가다 보면 우리 김영진 의원, 저희 동료 의원이고요. 또 친명 의원 중에 한 분인데 그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어쨌든 힘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맞아요. 약간 자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면서 끌고 가야 된다. 두 번째 그 저질 여론조사 있잖아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그런 거 언론에서 다뤄주면 안 돼.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질 여론조사를 배격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우린 필요하다. 그래서 협회에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정치권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어떻게 거야 이러면 좀 써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시아투데이 그 기사를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거기 주필이 고성국이에요. 근데 고성국 TV가 키운 여론조사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고성국 TV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론을 얻고 싶을 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해서 거기서 10여 차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기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반응 때문에 다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긴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산층과 부동층이 이 여론에 딸려가거나 혹은 이런 흐름대로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있을 선거, 차후에 있을 조기 대선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이 난리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어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 모든 선거 다 질 텐데 앞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저질 여론조사는 제도적으로 배격해야 된다. 세 번째로 안심하셔라. 지금 우리 국민은 상식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국민이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거의 16% 정도였거든요.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기에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요거는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결집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차이가 별로 없어졌다? 요거는 상당히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지금 막 내란범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분은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초점을 민주당이 너무 이제 막 선명성만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은 일단 안정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민주당이 지혜를 발휘해서요. 이 시국에 이 상황에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안심 정당 그리고 책임 정당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